it's been so long. 우리 처음 만난 그날부터 참 오래 걸린 것 같아. 이렇게 우리 하나 된 날까지. So what I've got to give is precious than you'll ever see.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집이 돼줄게. 힘이 들 땐 내 어깨 기대 쉬면 돼. 걱정하지 마. God knows I love you. 언제나 곁에 있을게. 변함없는 오래된 친구처럼 항상 네 편이 돼줄게. What you do to me? 자, 오늘은 2학기 첫 수업이죠. 범키의 집이 돼줄게입니다. 일단 교과서는 114쪽부터 117쪽까지고 고려가 이 주위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 또 그런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이 고려에 엄청난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이 이번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시기, 고려가 이제 건국되는 그 시기에 동아시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살펴보자면, 먼저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려가 우삼국을 통일을 하자, 하나로. 그 다음에 한반도 북부에서는 이 북쪽에서는 여진족이라는 유목민족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세력을 이루지 못하고.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삼국시대 동안 오랫동안 이제 당나라가 지속되어 왔는데 중국도 역시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송나라가 다시 중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송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북부에 누가 있냐면 이 거란족이라는 유목민족이 이제 이 거란족을 통일을 해가지고 나라를 건국합니다. 이거를 요나라라고 합니다. 요나라. 그래서 거란족이 세운 나라가 요나라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네 개의 나라를 이제 위주로 보면 되는데, 자, 고려는 일단 거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단 예전에 1학기 때 한번 수업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려를 세운 왕건이 이 거란족이 이제 요나라에서 축하 선물을 보내죠. 고려 건국 축하 선물을, 낙타를 보내는데 그 낙타를 굶겨 죽였다라는 이야기. 그만큼 이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고려한테는 이 거란은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초창기부터. 자, 근데 거란은 또 어디를 노리냐면 이 송나라, 이 중국 대륙을 노립니다. 여기는 굉장히 넓고 땅도 넓고 풍요롭고 그렇게 이 농경이 잘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유목민족,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유목민족들한테는 이 송나라는 항상 탐내는, 이 중국은 항상 탐나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란은 송과 대립관계니까 이 같은 적을 둔 고려와 송은 친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당시 상황은 이제 고려와 송나라는 서로 친하고 이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와 대립을 하는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 자, 이제 거란이 고려를 3차례에 걸쳐서 침입해 옵니다. 자, 먼저 1차 침입은 993년 이제 거란이 송나라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송나라를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만약에 송나라로 군대를 보냈는데 이 고려가 이 요나라의 뒤를 쳐버리면, 이 빈 공간을 쳐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 이 고려를 정리하기 위해서,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려를 침입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 역사상에서 가장 어떤 뛰어난 외교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서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고려에 서희라는 인물이 나가서 이 거란 군대를 앞에 두고 이제 외교적인 담판을 벌입니다. 당시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 요나라 장수 소손영과의 담판인데, 소손영이 서희한테 말하기를 이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난 거다. 그래서 이 고구려 땅은 우리 요나라 거란 땅인데 이 고려가 차지했고, 또 거란이랑 국경을 마주하는데 왜 바다를 건너서 송나라를 섬기느냐. 자, 그래서 서희가 이제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나라가 고구려의 옛 땅이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고 평양도 수도다. 사실 이거는 구라죠. 평양이 수도가 아니라 개경이 수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란한테 말하기를 압록강 쪽이 사실 우리 땅인데 이 여진족이 사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란과 친하게 지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는 게 차라리 더 쉽기 때문에 송나라랑 더 친하게 지낸다. 만일 여진을 쫓아내고 이 압록강 땅을 돌려주면 어찌 우리가 거란이랑 안 친하게 지내느냐, 이렇게 적당히 어르고 달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거란 입장에서는 이 고려가 우리랑 안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진족들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해서, 자, 이제 이 거란족이 오히려 자기들이랑 이제 더 쉽게 교류할 수 있도록 이 강동육주라는 것을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어디냐면 위치를 봅시다. 강동육주는 이곳입니다. 이곳. 그래서 원래는 고려 땅이 여기까지입니다. 고려 땅이 여기까지인데 이 사이, 이 여진족이 있던 사이를 거란족이 정리를 해주고 이걸 고려 땅으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다 정리해줬으니까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동육주의 위치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그리고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이 위치는. 자, 그래서 이 강동육주를 둘러싸고 이제 나중에 고려와 거란이 굉장히 전투가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일단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강동육주를 이 서희의 외교담판으로 인해서 고려가 영토를 넓히게 되었다라는 점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동육주를 획득하고 이제 거란은 돌아갔겠죠. 이제 우리랑 친하게 지내겠지 싶어서. 자, 근데 이 고려가 송나라랑 계속 교류를 지속하면서 거란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강동육주를 만들어주고 우리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왜 계속 친하게 안 지내냐. 차라리 이럴 거면 강동육주를 다시 돌려달라. 이제 반환을 요구하니까 또 고려는 그만 싫겠죠. 이게 자기 영토인데 왜 돌려주냐. 그건 또 거부하고. 자, 그래서 계속 갈등이 쌓이다가 이제 침입하게 되는 게 이 거란이 강조라는 이 고려의 신하입니다. 고려의 신하. 근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려에서 이 고려의 신하였던 강조가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목종을 죽이고 이제 정권을 잡는 일이 펼쳐지는데, 그것을 이제 거란이 어찌 신하가 왕을 죽이느냐 하면서 우리가 못 참겠다 라고 해서 거란이 침입해 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굉장히 좀 수도 개경까지 이제 점령하면서 당시 왕이었던 현종이 막 피난도 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서로 다시 화해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냐면 고려 국왕이 직접 거란으로 찾아가서 거란 왕한테 인사를 하는 것, 요나라 왕한테 인사를 하는 것이 조건이다라고 해서 이제 화해를 맺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화해를 맺었는데 문제는 고려왕이 이제 돌아가고 나니까 가기 싫은 겁니다. 거란에 가기 싫은 데다가 강동육주도 안 돌려줄래. 이거 우리 거다. 자, 그러자 또 쳐들어옵니다. 3차 침입.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역사상에서 엄청나게 큰 전투 승리를 대첩이라 부르죠. 이 강감찬 장군이 귀주라는 곳에서, 귀주가 어디였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귀주입니다. 이 귀주라는 곳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거란 군대를 완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대첩이 붙는 전투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일단 저번에 하나 배웠었는데 1학기 때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의 어떤 침입을 막아냈던 살수대첩 있었고, 이제 두 개째 배우는 겁니다. 강감찬 장군이 거란족을 박살내는 귀주대첩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 3차 침입까지 끝내고 이제 동아시아에 다시 세력 균형이 맞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송나라 그리고 요 고려 이 세 나라의 어떤 평화 관계가 계속되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여진족이 원래는 이 여진족은 통일된 애들이 아니라 그냥 흩어져 사는 애들이었는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요나라가 쇠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자, 그러자 이 같은 북방 유목민족인 여진족이 이 요나라가 쇠퇴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자 이 고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 평화 관계를 유지해놨는데
이 여진족이 다시 성장을 해온다라는 건 어떤 평화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 성장하는 여진을 누르기 위해서 이 윤관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이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조직합니다. 이게 조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특수부대가 없이 한번 싸워봤는데 당시 여진족이 기마병, 이 유목민족들이니까 말을 많이 키우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기마병 위주고 고려는 이 걸어다니는 병사 보병 위주로 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 탄 사람들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싸우면 고려군이 훨씬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진족이랑 싸우기 위해서는 특수부대가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기마병 위주의 특수부대인 별무반을 조직해서 이제 여진족과 전투를 펼칩니다. 고려군이. 자, 그래서 이 윤건이 이끄는 별무반이 여진족을 물리치고 나서 이 동북 쪽에 9개의 성을 쌓게 됩니다. 그걸 동북구성이라고 하는데 잠깐 지도 보겠습니다. 이 동북구성의 위치는 여전히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냥 이제 여러가지 추정만 오고 가고 있는데 어쨌든 어느 설이 일학설이 맞던 이학설이 맞던 삼학설이 맞던 어쨌든 고려는 이 동북 쪽의 여진족을 잠재우고 9개의 성을 쌓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북구성 쌓고 이제 여진족을 잠재워놨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북구성이 너무 이제 고려 이 수도인 개경에서는 너무 먼 겁니다. 거기다가 문제는 또 뭐냐면 여진족들이 이 동북구성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살기 힘들다. 다시 우리가 고려 말 잘 들을 테니까 이거 좀 다시 돌려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해서 하도 사정하고 다시 빌고 울고불고 빌고 또 고려 입장에서도 너무 다스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동북구성을 다시 돌려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이제 여진족을 더 이상 컨트롤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욱 이제 강력해진 여진이 이제 거란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금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란족이 세운 나라 멸망시키고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라는 나라가 새롭게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금나라 건국. 자, 그래서 보면 점점 이제 여진족이 강력해지는 상황. 여진족이 점점 이제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이 요나라를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고려도 더 이상 컨트롤하기 힘들고요. 여진족을.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자, 보겠습니다. 여진족이 이 요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송나라에 연락을 합니다. 연락해서 야, 우리 이 거란 때문에 같이 피해본 게 많은데 같이 손잡고 요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송나라도 이 북방에 있는 요나라가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얘네를 멸망시키면 좋겠죠. 그래서 그래 같이 이제 손잡고 멸망시키자 라고 해서 거란을 멸망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금나라가 너무나도 강력해진 나머지 이 송나라까지 남쪽으로 내쫓아보내고 이 중국의 북쪽 절반을 까지 금나라가 차지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여진족이 세운 이 금나라가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송나라도 남쪽으로 쫓겨내려갈 만큼 그만큼 강력해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고려는 어떻게 될까? 이 강력한 이 옛날에는 우리 밑에서 우리가 막 때리기도 하고 좀 달래면서 이제 다스려오던 여진족인데 이렇게 강력해졌죠. 자, 그래서 이제 고려에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야, 이제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다. 니는 내 신하 되라. 라고 해서 이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해오는데 이 당시 고려의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인데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결국에는 수용합니다. 이 금나라의 어떤 신하로서 우리가 이 동아시아에서 나라를 보존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이자겸이를 수용하는데 이걸 둘러싸고 나중에 고려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아시아의 상황이 변해가면서 고려가 거기에 맞춰서 이 동아시아 정세를 잘 살펴가면서 어떨 때는 숙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군대를 조직해서 맞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이제 활발하게 대외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면 이 고려의 항구는 병란도라는 항구가 주요 창구입니다. 이 병란도는 어디 있냐면 이 당시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죠. 개경.
우리 서울보다 약간 위에 있습니다. 이 개경의 바로 앞에 있는 곳이 여기가 병란도입니다. 병란도. 예성강이 흐르고 또 임진강이 흐르는 어떤 요충지가 병란도고요. 이 병란도를 통해서 송나라, 뭐 요나라, 여진, 뭐 일본, 그 다음에 뭐 아라비아인,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들과도 끊임없이 활발하게, 고려는 굉장히 나라가 개방적이고 이 대외 교류를 거침없이 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했고,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고려를 굉장히 많이 찾아왔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명칭이 코리아죠. 코리아. 이 코리아라는 명칭도 이때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서 이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다 해서 점차 유럽으로 전파된 명칭이 이 코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 노래 쌍화점이라는 노래에도 아라비아 상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고려시대 쌍화점을 보면 이제 쌍화점이 뭐냐면 이게 만두입니다. 만두가 보면 이 화가 꽃입니다. 꽃. 그래서 만두가 꽃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당시 만두 가게를 쌍화점이라 불렀는데, 이 쌍화점에 만두 가게에 만두 사러 갔더니 회회아비가 내 손목을 쥐었더라 라고 해서, 이 회회아비가 누구냐, 바로 이슬람 상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쌍화점이라는 노래는 굉장히 야하고 19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이상 소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쌍화점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19금. 여러분은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송나라 사신이 고려를 방문하고 남긴 책이 이 고려도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봐도 됩니다. 어떻게 보냐, 네이버에 가서 여러분 잠시만요. 네이버에 가서 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치면 여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가지 책들을 번역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 당시 이 송나라 사신이 지은 책, 여러분이 직접 번역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고 치면 됩니다. 아무거나 볼까? 뭐 보지? 풍속 볼까? 풍속? 목욕과 세탁 보겠습니다. 보면 이 사서에 따르면 고려 풍속은 매우 깨끗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전히 그렇다. 중국인들이 더럽다는 것을 비웃는다. 이게 고려시대 기록입니다, 여러분. 모두 목욕을 하고 2번씩 목욕하고. 자,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 열심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